200억 달러도 못 들었습니다.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것이 여러분의 집값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주입니다. 200억 달러도 안 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기업조차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AI에 대한 시장의 확신도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AI 주식은 출렁이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주변 집값도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미국 조지아주에 무려 20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막혔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AI 기업의 미래는 이제 얼마나 많은 데이터 센터를 계획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지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문제가 AI 산업에 대한 기대를 흔들고 미국 집값을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를 들고 온 오픈 AI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부동산의 새로운 변수. 오늘은 그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지역의 집값이 오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구글 캠퍼스가 들어오면 집값이 오르고, 테슬라 공장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마존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주변 상권이 살아났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집값이 오른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통하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픈 AI가 조지아주에 무려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데, 이번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I 데이터 센터는 공장이나 대기업 본사처럼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인구를 끌어들이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막대한 전력과 물을 사용하고 도시의 전력망과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는 사실만 볼 게 아니라 그 도시가 이 거대한 변화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미국 부동산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어느 도시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반대로 그 도시가 기업의 투자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먼저 평가받게 됩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려면 막대한 전력과 물은 물론이고 도로와 전력망 같은 기반 시설까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AI 투자는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가져오지만 그만큼 새로운 비용과 부담도 함께 남깁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지역은 무엇을 얻게 되고 그 대가로 무엇을 감당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일자리를 떠올립니다. 투자 규모가 수백억 달러에 이르니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대기업이나 공장이 들어오면 고용이 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 경제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AI 데이터 센터는 투자 규모는 엄청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오는 일자리는 기대한 만큼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 공장처럼 수많은 근로자가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시설도 아니고 기업 본사처럼 많은 직원이 매일 출근하는 공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설 기간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시설이 완공된 뒤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은 거대한 시설 규모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백 에이커의 부지를 사용하고 도시 하나가 사용할 만큼의 전력과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전력망을 확충해야 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에도 막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합니다. 결국 그 부담은 지역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오는 일자리는 기대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이 감당해야 하는 규모는 도시 하나를 새로 짓는 수준인데 완공 이후 지역에 남는 상시 일자리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AI 기업은 수백억 달러를 투자한다는데 과연 실제로 그 지역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이미 미국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대의 현실을 가장 먼저 경험한 곳이 바로 텍사스주입니다. 텍사스주는 특정 기업 하나가 아니라 오픈 AI, 오라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세계 최대 AI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동시에 몰려드는 미국 최대 AI 인프라 지역입니다. 넓은 토지, 낮은 세금, 풍부한 전력, 그리고 기업 친화적 환경까지 AI 기업들이 원하는 조건을 거의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사이 수백 개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계획될 정도로 대규모 투자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도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 자체보다 그 데이터 센터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발전소, 송종망, 변전소, 그리고 막대한 전력 인프라 비용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특정 기업 하나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오픈 AI, 오라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세계 최대 AI 기업들이 텍사스로 몰리면서 생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오픈 AI와 오라클이 추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주민들은 AI 기업이 사용하는 막대한 전력의 비용을 결국 누가 부담하고 있는 것인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텍사스 주지사는 공공요금 부담을 주민에게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전력 인프라는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고 주민의 전기 요금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는 물 사용을 줄이고 자체적인 전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인 주조차 AI 기업보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AI 기업을 유치하는 경쟁보다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건설 중인 소대형 데이터 센터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수백억 달러의 투자, AI 산업의 성장, 첨단 기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관심은 기대보다 걱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막대한 전력은 누가 감당하는가? 물은 얼마나 사용하게 되는가? 기업이 약속한 지역사회의 기여는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우려가 커지자 xAI는 재활용수 사용을 확대하고 지역 전력망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투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재활용수 시설 구축이 당초 기대만큼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고 천연가스 터빈 운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지역사회에 대한 약속도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xAI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전력과 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지역사회 지원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데이터 센터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지역사회와 어떤 책임을 나눌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와 기업이 어떤 책임을 나누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둘러싼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기업이 들어오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기업이 지역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를 투자하냐, 일자리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력은 누가 부담하나, 물은 어떻게 확보하나, 송정망은 누가 확충하나, 기업은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바로 이것이 AI 시대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문제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인프라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투자 규모보다 기업의 실행력과 신뢰를 먼저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다는 발표만으로는 더 이상 환영받지 않습니다.
얼마를 약속했느냐보다 그 약속을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지가 기업의 신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백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였을까요? 아니면 매일 들리는 소음, 늘어난 전력 수요, 물 부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업은 정말 약속을 지킬까라는 불안감이었을까요?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도시와 기업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오픈 AI의 200억 달러 투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막대한 전력과 물을 사용하는 대신 과연 오픈 AI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까요? 지금부터 오픈 AI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억 달러라는 투자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투자 금액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투자가 도시를 어떻게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픈 AI 프로젝트를 단순히 AI 투자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를 바꾸는 프로젝트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4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프로젝트는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둘째, 막대한 냉각수는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셋째,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는 사바나 인근 지역을 사람들이 더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지역이 감당해야 할 부담만 더 늘리게 될 것인가? 바로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오픈 AI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사바나 광역권의 주거와 산업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입니다. 부동산은 투자 금액이 아니라 도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결과보다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오픈 AI뿐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도 미국 곳곳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오픈 AI 프로젝트 하나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지역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의 관점에서 오픈 AI 프로젝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전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막대한 전력입니다. AI가 질문 하나를 처리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분석하는 모든 과정은 결국 수천 수만 대의 서버가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합니다. 그 서버가 멈추지 않으려면 도시 역시 멈추지 않는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발전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송정망을 증설해야 할 수도 있고 지역 전력 인프라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전력망 확충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오픈 AI일까요? 조지아 파워일까요? 아니면 결국 그 비용의 일부는 장기적으로 전기 요금이나 전력망 투자 비용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에 대해 오픈 AI는 분명한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와 전기 서비스 비용은 오픈 AI가 전액 부담하고 기존 주민들의 전기 요금에는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전력 사용이 가장 몰리는 시간에는 주민들에게 영향이 가기 전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부터 먼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텍사스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늘어난 전력 비용을 결국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픈 AI도 이런 우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로 인한 추가 비용이 조지아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앞으로 실제
실제 전기 요금과 전력만 투자 비용을 확인했을 때 그 부담이 일반 가정과 기존 전력 고객들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오픈 AI가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아니라 그 약속이 여러분의 실제 요금 고지서에서 지켜지는가입니다. 그리고 전력 다음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수많은 서버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을 식히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는 대규모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상당한 양의 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재활용수나 고효율 냉각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는 자동차 레디에이터처럼 물을 계속 순환시키는 폐쇄형 냉각 시스템을 적용하고 냉각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 상수도에 지속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물 사용량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지역의 물은 앞으로도 충분할까? 가뭄이 반복된다면 데이터 센터 운명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그리고 오픈 AI는 그 많은 물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될까? 결국 주민들의 신뢰는 물을 적게 사용하겠다는 약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물 사용량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물 공급 계획을 얼마나 책임 있게 실행하는지가 주민들의 신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지역 사회에 실제로 무엇이 남느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더 좋아질까? 도로와 교통은 개선될까? 지역 기업들도 함께 성장할까?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까? 오픈 AI는 이에 대한 답으로 지역 사회에 장기적으로 8천만 달러 규모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지아주 학생들에게는 최대 7,100만 달러 규모의 코덱스 교육 크레딧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분명 적지 않은 투자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예산이 실제로 어느 학교에 쓰이는지, 어떤 도로와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일자리와 기회로 돌아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때 비로소 200억 달러의 투자는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큰 투자라도 주민들에게는 단지 거대한 데이터 센터 하나가 들어선 것 이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픈 AI가 이런 약속을 내놓았다고 해서 주민들의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지역 설명회에는 약 1,000명의 주민이 몰렸고 현장에서는 물과 전력, 소음 문제뿐 아니라 왜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가 주민들에게 더 일찍 공개되지 않았느냐는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픈 AI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민들도 이 프로젝트를 우리 동네의 성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픈 AI는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답을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계속 살고 싶어하는 도시는 건물만 많이 지어진 도시가 아니라 주민들의 신뢰를 얻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가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의 가치까지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어디로 연결될까요? 바로 집값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집값도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집값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도시로 계속 들어오게 만들 때 집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협력 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도로와 학교 같은 기반 시설이 개선되면서 이 도시에 살고 싶다는 사람이 늘어나야지만 비로소 주택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픈 AI도 이번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일자리와 세수, 지역사회 성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데이터 센터는 들어왔지만 주민들은 전기 요금과 물 걱정만 커지고 지역 상권이나 생활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AI 산업은 성장할지 몰라도 살고 싶은 도시는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도시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앞으로 미국 집값은 AI 데이터 센터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AI 산업과 주민의 삶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에서 더 큰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 자체가 아닙니다. 그 데이터 센터가 도시를 어떻게 바꾸는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에서 시작되는 오픈 AI의 200억 달러 프로젝트는 앞으로 미국이 AI 시대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0억 달러 투자 금액이 아닙니다. 그 막대한 투자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도시를 어떻게 성장시키며 결국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바꾸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의 성장으로 기억될지 주민의 부담으로 남게 될지는 앞으로의 실행과 결과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지아주는 그 답이 가장 먼저 검증할 핵심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미국 부동산을 선택해야 할까요? AI 시대에는 같은 도시라도 집을 사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땅을 가진 사람이 바라봐야 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집을 사려는 분들입니다. 예전에는 직장과 학군, 교통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게 될 동네에 앞으로 어떤 산업이 들어오는가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초대형 인프라가 들어오는 지역이라면 생활 환경이 예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변전소나 송종망 증설 계획은 있는지, 교통량과 소음은 어떻게 달라질지, 물 사용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지방 정부가 기업에 어떤 개발 조건을 요구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이런 변화는 지역마다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좋은 동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동네로 남을 곳인지를 판단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분들입니다. 앞으로는 투자 금액보다 투자의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얼마를 투자했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무엇에 투자하는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관련 기업들도 함께 들어올까? 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은 어느 정도일까? 전력망과 도로 같은 기반 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주민 반발이나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을까? 그리고 늘어난 세수가 학교와 도로,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결국 이런 요소들이 기업의 투자를 도시의 성장으로 연결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의 가치까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건물 하나를 보는 투자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성장 구조를 읽는 투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땅의 가치는 단순히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전력망이 연결될 수 있는지, 용수와 하수 시설은 충분한지, 주민 반대로 개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없는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외에도 다른 개발 수요가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AI 시대에는 같은 땅이라도 준비된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의 가치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큰 투자가 들어오는가가 아닙니다. 그 투자가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일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그리고 땅 소유자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 투자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의 씨앗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부담을 남기는 시설이 되는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부동산은 이제 건물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읽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가 집값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AI는 지역마다 갖고 있던 경쟁력을 더 크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도시는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도시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수백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와 물, 주민의 신뢰, 그리고 지역사회 동의까지 함께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미국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AI 투자 규모가 아닙니다. 그 투자가 누구에게 기회를 만들고 누구에게 부담을 남기는가가 그 지역의 미래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AI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유치했는 것보다 그 투자를 얼마나 지역의 성장으로 연결했는가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미국 부동산을 바꾸게 될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집을 사야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AI가 들어오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역입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AI는 집값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결국 여러분의 집값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